안녕하세요. 생체재료학 개론 중간고사 대체 발표를 하게 된 예과 2학년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논문의 제목을 좀 읽어보면 폴리머와 세라믹,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생체재료 중에 일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와 세라믹의 바이오 컴패터빌리티, 즉 생체 적합성에 대한 논문인데 어떤 것과의 생체 적합성이냐면 휴먼 진지블 파이브로블라스트, 이 진지블이 치근, 잇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섬유아세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섬유아세포는 이제 어떤 섬유의 형성과 무형성 기저물질에 작용하는 결합 조직의 구성세포. 그래서 어떤 조직을 연결하며 건이나 근초 따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포가 있는데 치근에 있는 이런 세포와 폴리머와 세라믹의 이제 생체 적합성을 다루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했을 때 abutment materia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얘는 abutment가 뭐냐면 교각치, 즉 의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교각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내추럴 티슈와 비슷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포적 확산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임플란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얘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이제 자연적인 조직과 비슷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테리얼이 당연히 생체적으로 적합해야겠죠. 왜냐면은 덴탈 매테리얼이 항상 접촉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뭐 소프트 티슈와 그 다음에 뭐 본 티슈에 항상 이제 접촉하기 때문에 생체적으로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매테리얼에 대해서 생체 적합성을 평가하는 게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캐드캠 시스템이 잠깐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연구에서 그러니까 연구에 쓰이는 이제 재료들을 캐드캠 시스템으로 이제 만든 거고 캐드캠 시스템이 이제 치과 재료를 만드는데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4개의 폴리머와 이제 세라믹, 그러니까 이 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4가지 물질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데, 하나는 폴리머, 그 나머지 3개는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캐드캠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 PMMA가 폴리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ZLS, LS2, 그 다음에 YTZP가 이제 세라믹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조랑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물질이 당연히 이제 교각치를 형성하는 물질이 되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들이 진행되는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인비트로 몸 밖에서 4개의 덴탈 매테리얼들을 비교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휴먼 진지블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러니까 치근 섬유 아세포와의 생체 적합성, 그 다음에 치근 섬유 아세포의 이제 콜라겐 분비를 측정을 해서 이 4개의 물질들을 비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제 MTT 사이토톡시티 테스트를 통해서 뭐 세포 독성 시험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미토콘드리아 대사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해서 세포의 생존 가능성, 생존성, 세포가 얼마만큼 생존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엔자임 링크드 이뮤노 솔번트 에세이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솔라겐 타입 1의 분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타입 1이 뭐냐면 이제 뼈를 이루는 성분, 이제 콜라겐 타입 1이 뼈를 이루는 성분인데 그것을 분비량을 측정하면은 이제 생체 재료가 이제 어떻게 이제 얼마나 우리 몸과 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캐드캠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어, 그런 4가지의 재료를 이제 디스크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디스크 쉐입드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사진에서 왼쪽부터 PMA, ZLS, LS2, 그 다음에 YT, ZP 이렇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GFS를 배양하겠죠. 식은 섬유 아세포를 배양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양해주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치근섬유 아세포를 이렇게 디스크처럼 만들어진 샘플에다가 이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네 가지를 비교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MTT 사이토톡시티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일단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MTT 사이토톡시티 테스트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네 가지의 재료에 대해서 디스크 쉐입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은 섬유 아세포를 이렇게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시딩을 하는 거죠. 세포를 이렇게 심는 겁니다. 이쪽에 심고 그 다음에 24시간을 인큐베이션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MEM이라는 걸 넣어서 이제 24시간을 인큐베이션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MTT라는 걸 넣어서 이제 그 다음에 흡광도를 측정해서 이제 세포가 얼만큼 살아있는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에서 좀 자세하게 더 읽어보면은 일단은 MTT 사이토톡시티 테스트는 이제 세포가 얼만큼 살아있는지 측정하는 그런 실험이고요. 근데 이제 MTT라는 건 뭐냐면 이제 대사적으로 줄어든대요. 세포가 이제 계속 대사 활동을 하면서 대사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포르마잔이라는 어떤 물질을 생성하고요. 이제 포르마잔이 이제 알코올에서 녹을 때 이제 살아있는 세포의 수는 그 어떤 색깔의 강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 이제 이런 거죠. MTT가 녹아서 그다음에 포르마잔이라는 게 물질이 생성되면 또 포르마잔이 또 알코올에서 녹아서 이제 색깔이 변하면 그게 살아있는 세포의 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뭐 여기서 또 보면은 24시간 지금 여기서는 24시간만 인큐베이션 한다고 돼 있는데 뭐 24시간, 48시간, 또 72시간에 대해서 또 인큐베이션 해서 또 그때 또 이제 흡강도를 측정해서 세포가 얼만큼 살아있는지 또 판단하는 거고요. 뭐 그래서 세포 독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 세포 독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세포가 이제 70%보다 더 적게 살아있을 때 그러면 이 재료는 세포 독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큐베이션 시간을 24시간, 48시간, 72시간으로 늘렸을 때 세포가 더 많이 살아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에 대해서. 지금 모든 재료에 대해서 다 이제 더 많이 살아있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인큐베이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세포가 더 많이 살아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4개의 자료에 대해서 지금 이 순서대로 보면은 지금 LS2가 가장 세포 독성이 적은 거죠. 세포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PMMA, 즉 폴리머 성분의 어떤 그 재료가 가장 세포 독성이 크다. 세포가 적게 살아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콜라겐 타입 1 secre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이고요. 그래서 얘가 만약 세포에서 많이 분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재료는 세포와 좀 잘 맞는다. 즉 생체 적합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측정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그림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전 과정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MEM이라는 거를 넣어서 이제 24시간 인큐베이션 또 하고 그 다음에 뭐 엑스트랙트 추출물을 이제 수집을 한다. 24시간에서 또 72시간에서 수집을 하고 그 추출물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해서 흡광도 분석을 해서 이 콜라겐 타입 1이 얼마만큼 많이 분비됐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왼쪽에서 읽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4시간, 72시간에 대해서 이제 인큐베이션 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제 얘는 부유물, 즉 부유물들을 수집을 해서 뭐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뭐 이런 엔자임 링크드 뭐 효소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흡광도를 측정해서 얼만큼의 콜라겐 타입 1이 분비가 됐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이거는 그냥 뭐 농도가
이제 OD 이거는 이제 흡광도랑 그냥 농도가 이제 비례한다, 리니어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콜라겐 타입 1에 대한 분비가 이제 이렇게 표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4시간 동안 MEM에서 인큐베이션 한 거랑 72시간 동안 MEM에서 인큐베이션 한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4시간 인큐베이션 한 게 훨씬 더 콜라겐 타입 1이 분비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 4개의 재료에 대한 이 순서도 아까 이제 첫 번째로 했던 MTT 사이오톡시티 테스트에서 했던 순서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순서가 똑같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실험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라믹 매테리얼스가 이제 일반적으로 더 좋다, 더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다 된 폴리머보다, 이 폴리머가 이제 이 4가지 재료 중에서 가장 낮았죠. 가장 두 실험에 대해서 가장 낮았던 게 이제 PMMA, 즉 그게 폴리머 물질이었고, 나머지 3개는 세라믹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이 폴리머보다는 이제 세포에 대한 반응이 훨씬 좋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오톡시티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72시간에서 모든 그룹이 생체적으로 좀 적합한 이제 레벨을 보였다. 72시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타입 1에 대한 분비는 이제 72시간이 됐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그냥 이 4가지의 생체 재료들을 생체 적합성에 대해서, 그리고 콜라겐 타입 1이 얼마나 많이 분비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4가지의 재료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